조국은 한국판 체 게바라.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체 게바라 티셔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홍대라든가 이 우리나라의 대학가 이런 데 가보면 체 게바라 티셔츠가 정말 여기저기 막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하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세계 어디 가도 말리를 가던 방콕을 가던 이 허름하고 쌈직한 티셔츠 샵에는 이 체 게바라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가 정말 여기저기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체 게바라입니다. 이 체 게바라는 굉장히 잘생겼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가 훤칠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체 게바라가 이목구비가 제대로 이제 생긴 거는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체 게바라가 이 별이 있는 이제 블랙 베레모를 썼고, 그 다음에 체 게바라가 혁명과 민중과 그 다음에 정의와 이걸 얘기해갖고 체 게바라를 동경하고 체 게바라를 영웅시하는, 이게 우리나라 운동권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때 체 게바라가 대단한 인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체 게바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체 게바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게릴라였는지 아세요? 자기는 게릴라전에 영웅인 것처럼 하지만은요, 정말 게릴라로서는 너무나 무능하고 형편무인주경이었어요. 그리고 체 게바라가 사실 이렇게 별이 있는 블랙 베레모를 쓰고 다녔다. 아니에요. 체 게바라는요, 카키색의 모자를 쓰는 걸 더 좋아했어요. 이 체 게바라에 대한 거는 모두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마 조국도 이 체 게바라 흉내를 많이 내죠. 체 게바라가 했다고 하는 말 중에 조국이냐, 죽음이냐, 이런 거 조국이 막 그냥 읊조리기도 합니다. 근데 체 게바라가 가짜죠. 조국도 가짜인 것처럼. 체 게바라를 영웅으로 만든 건 누구였냐? 미국의 이른바 리버럴들, 미국의 PC 원조 좌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사람 사생활이라든가 그 사람의 이 실체를 보면은 그 코웃음을 치게 되는 장폴 사르트르. 뭐라고 했냐면 체 게바라에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만난 인간 가운데 가장 완벽한 인간이다. 장폴 사르트르는요, 이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온화한 입장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사르트르가 물론 프랑스에서 그 철학자로서 그 위치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한 인간이라든가 그 일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깊이라든가 이런 거 평생 좌파였고 공산당이었고 자유 그 계약 결혼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장폴 사르트르에 대해서는 지금 프랑스의 웬만한 지식인들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물며 체 게바라야 어떻겠습니까? 이 체 게바라는요, 조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조국 혁신당 만들어 갖고 조국이 지금 7% 8% 하면서 내 한 몸 이 윤석열 죽이기에 바치겠다. 윤석열 퇴진 바치겠다. 우리가 민주당이랑 해갖고 200석 얻으면 윤석열 그날로 탄핵해갖고 보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에는요, 조국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분위기가요. 일단 이재명의 공천, 그 다음에 이재명의 종교 집단, 사유화된 사당화된 민주당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고 그 다음에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뽑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여성들, 여초 커뮤니티들 다 좌파들 그 일색이죠. 거기서 조국 혁신당 뽑자고 지금 막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입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한민국의 체 게바라가 한번 돼볼까? 혁명의 영웅, 조국 혁신당의 대표, 아이콘 이러면서 조국이 지금 확 이제
붕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병 원래 걸린 사람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예인들도 연예인병 걸리면 그날로 갑니다. 근데 조국은 걸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조국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갖고 뭐 조국 혁신당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국 관종당을 만들었으면 참 알기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체 게바라의 위선, 체 게바라의 가짜, 거짓, 이게 조국하고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자, 조국이 서울대 법대 나온 건 사실인데, 조국이 서울대 법대 들어갔을 때 그때 서울대 법대가 여러분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자기는 사실을 보지 않고서 이 운동 민주화에 모든 걸 걸었다 뭐 이러면서 나불나불 대고 있는데, 조국은 사실을 봤어요. 한번 봤어요. 1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사시노 패스가 아니라 사시 캔트 패스였던 거예요. cannot pass였던 거예요. 근데 체 게바라도 의사 출신인데 그 꽃길을 걷지 않고 혁명의 길을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체 게바라는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근데 쿠바에서 뭐 혁명을 하고 카스트로하고 막 같이 하다가 카스트로 정권에서 뭐 장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무능함에 카스트로가 아주 질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볼리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무슨 뭐 이 정말 자기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 한다고 하다가 딱 볼리비아 군 2명이 있는데 게릴라 하다가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 게바라가 뭐라면, 나 체 게바라다, 나를 살려두는 게 너희한테 좋을 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볼리비아 이 군인이 나중에 체 게바라를 처형을 했죠. 자, 그런데 체 게바라는요, 자기가 의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이 아니다 그렇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사실 체 게바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의 졸업생 명단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씨, 조 게바라 집안하고 체 게바라 집안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 게바라 모든 것이 가짜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체 게바라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참 조국스럽고 조민스럽습니다. 자, 체 게바라는 혁명, 민중, 동지, 열정 뭐 이런데, 이거는 조국이 지금 혁신당에서 계속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체 게바라는요, 양민들, 특히 전쟁을 할 때 엄청나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상을 했어요. 그래서 체 게바라한테 놀래가지고 떠난 사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 게바라는 평생 사치를 즐겼어요. 그래서 수영장이 있는 대저택에서, 근데 수영장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트 정박장도 있었고요, 사우나, 거기다가 뭐 마사지룸 이래가지고 체 게바라를 마사지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체 게바라는 정말 입으로 반미를 외치면서 제일 좋아한 게 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민중의 삶을 살자고 하면서 체 게바라는 명품 사치품을 그렇게 즐겼어요. 이거는 이 러시아의 최초의 이 공산당들, 집권한 공산당들이 했던 짓하고 똑같아요. 이게 좌파 본색입니다. 조국, 조민 하는 거 보세요. 조민 저렇게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하고 있고, 먹방, 정말 이 미슐랭 먹방 찍고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 게바라에 대해서는 혁명파리의 희대의 사기꾼이다. 조국은 맞죠? 조국도 뭐 산호맹에 있으면서 조국은 산호맹에서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 희대의 조국도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체 게바라가 볼리비아에서 이 처형을 당했을 때 체 게바라 수중에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체 게바라가 처형당할 때 12,000달러의 현금, 달러로 12,000불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볼리비아에서 그렇게 체 게바라가 게릴라를 하면서도 10,000불 이상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또 롤렉스 손목시계를 지참하고 있었다. 차고 있었어요. 현금은 혁명을 위한 군자금이었으며
롤렉스 손목시계는 그 시계가 정확도 높은 시계였기 때문에 게릴라 전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이게 체 게바라라고 하면은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이제 다 그냥 맞아요, 맞아요, 옳아요, 옳아요 이렇게 하는 이 좌파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체 게바라에 대해서 쓴 책들도 있는데 너무나 틀린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체 게바라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의사였고 의학 박사였고 뭐 이런 거예요. 의사였고 의학 박사였던 사람은 체 게바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쿠바의 페소 집회에 이 아직도 체 게바라의 얼굴이 있다. 뭐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카스트로가 진절머리를 낸 인물이 바로 체 게바라였어요. 이재명이도 조국한테 진절머리를 냈었다 그러죠. 조국이 너무너무 무능해갖고. 그래서 이 함성득,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학 뭐 이런 거 했던 분인데 고대 교수였다가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경기대학원인가 거기 했는데 최근에 쓴 이 책에 이런 게 나옵니다. 조국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루트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정경심 이건 기소를 해야 된다. 너무 죄질이 나쁘다. 이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러면 열심히 수사하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가 진짜 양심이 없는 거죠. 조국은 문재인에 대해서 많이 봐줬어요. 특히 가족 문제. 그래서 문재인이가 조국에게 빚이 있다 하는 게 첫 번째는 가족 문제라고 저는 첫 번째, 둘째, 셋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함성득 이 경기대 대학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조국 수사하라고 열심히 수사하라고 쩝쩝거리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재인이 얘기한 조국에 대한 빚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은 과대 포장된 국산 체개발하다. 뭐 저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이 표를 준다고 하는 수많은 여초 사이트, 아줌마, 뭐 이 결혼하자는 미혼녀, 뭐 쌍꺼풀 수술하는 그 성형 카페, 인테리어 카페, 막 여기에 좌파 여성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민주당은 지역구를 찍고 조국 혁신당은 비례를 찍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조국님은 정말 잘생겼잖아요. 또 뭐 정신 나간 여자들이 그렇게도 얘기하죠. 체개발아. 여자를 엄청 밝혔어요. 체개발아가. 그래서 뭐 여자 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 헌신했던 그 여성을 또 헌식장처럼 버리고 또 재혼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수없이. 근데 그걸 또 좌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웅호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체개발아를 읽고 그 정신 나간 운동권 여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체개발아하고 하룻밤을 잔다면 뭐 저는 뭐든지 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자, 그런 허상이 바로 조국 혁신당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조국은 싸구려, 조국은 국산 체개발합니다. 근데 그 체개발아야말로 쓰레기였던 거죠. 자, 지역은 민주, 비례는 조국 혁신당. 어디 보자고요. 근데 이것도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는 나름대로 지금 이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자기가 비례로 가가지고 표를 끌어모으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조국 혁신당은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준석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냥 참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조국을 비례 2번을 당선시키느냐. 이것도 너무 쉽고. 이재명이를 비례 배지를 따라주는 것도 너무 혐오스럽고. 이준도리를 또 비례로 여의도 국회에 입성시키는 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